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거나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많은 분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는데요. 오늘은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전립선암을 겁주기 말고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하나로 흐름을 잡으실 수 있게요. 먼저 전립선이 뭔지부터 짧게 잡고 갈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고 방광 아래쪽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기를 둘러싸고 있는 도넛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종양이 생기면 소변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거나 잔뇨감이 남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여기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전립선 쪽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섞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그리고 이 셋은 증상이 겹쳐요. 그래서 나는 소변이 불편하니까 암일 거야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비대증이겠지 하고 무조건 넘길 일도 아닙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암이 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검진에서 PSA가 올라서 처음 알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이랑 비슷해서 나이 탓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증상을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치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 보러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상 자주 깬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중간에 끊긴다. 잔뇨감이 계속 남는다. 소변 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힘을 줘야 나온다. 갑자기 참기 어려운 요의가 생긴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면 전립선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강조할게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암 확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비대증이 더 흔합니다. 다만 전립선이 영향을 주고 있으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 확인만 하자는 겁니다. 그럼 검사는 뭐부터 하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PSA 검사입니다. 피검사로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인데요. PSA가 높으면 전립선암 가능성을 더 살펴봐야 할 수는 있지만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있어도 PSA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PSA는 암 검사라기보다 신호등에 가깝습니다. 더 확인해야 하는지, 추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참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으니까 바로 암이야? 이건 아닙니다. PSA 수치가 낮으니까 암은 절대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PSA는 참고 지표이고 수치 하나만으로 단정할 게 아니라 나이, 전립선 크기, 증상, 변화 추이, 그리고 추가 검사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변화 추이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숫자보다 시간이 지나며 얼마나 올라가는지, 치료나 약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흐름이요. 그럼 60대 이상은 언제 검진을 고려해야 하냐? 여기서도 정답 하나로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사람마다 진행 속도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기대 수명과 개인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혹시 몰라서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다가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싫다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전립선 증상 유무,
본인의 불안감과 선호도까지 포함해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아버지나 형제 중 전립선암이 있었거나 본인이 전립선 증상이 뚜렷하거나 PSA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중증 질환으로 치료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검사로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맞는 판단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첫째, 증상과 병력을 묻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불편한지. 둘째, 직장 수지검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져보며 딱딱한 결절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PSA 피검사를 합니다. 넷째, 필요하면 영상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로 전립선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은 결국 조직 검사로 확진합니다. 확진은 조직입니다. 영상과 PSA가 의심스러워도 조직 검사 결과가 중요해요. 조직 검사라고 하면 겁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심이 충분할 때만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조건 많이 찌르기보다 영상 정보와 함께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상황에 따라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으니 왜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인지, 부작용 가능성은 어떤지를 의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파트. 전립선암이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와 위험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병기, 위험군, 나이, 전신 건강 상태,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요소까지 모두 놓고 결정합니다. 전립선암 치료 옵션을 큰 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적극적 관찰. 영어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도 하는데요. 암이 아주 초기이고 진행이 느릴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치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PSA, 영상, 필요 시 재검사를 하면서 진짜로 치료가 필요해지는 시점을 잡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치밀하게 지켜본다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치료를 빨리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소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고려할 수 있고 수술이 적합한 분들에게는 확실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실금이나 성기능 변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내 상태에서 수술이 얼마나 이득인지, 부작용 리스크는 어떤지, 회복과 재활은 어떻게 가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셋째,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도 국소암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수술 대신 선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병행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장단점이 있고 소변장 기능 관련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 상태에 따른 비교가 필요합니다. 넷째, 호르몬 치료.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치료가 사용됩니다. 진행된 암이나 전이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로, 체중 변화, 근육 감소, 기분 변화, 골밀도 변화 같은 것들을 함께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더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옵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병기와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선택지도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구체적인 건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결국 수술이냐, 방사선이냐, 아니면 약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결론을 하나로 찍기보다는 병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질문 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질문을 들고 가시면 불필요한 공포나 단정에서 벗어나서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병원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제 상태는 국소인가요? 전이 소견이 있나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중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가요?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가요?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장단점이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작용은 어떤 게 가능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회복 가능한가요? 요실금이 생긴다면 재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기능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이고 어떤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추적 검사는 어떤 간격으로 무엇을 하나요? PSA 영상, 필요시 추가 검사까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치료를 안 했을 때의 위험도 물어보세요. 치료를 하는 리스크만 보지 말고 안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비교해야 균형이 잡힙니다. 이제 오해를 몇 개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PSA가 높으면 무조건 암이다. 아닙니다. 비대증이나 염증도 PSA를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추가 확인입니다. 둘째, 전립선암은 무조건 빨리 퍼진다. 아닙니다. 전립선암 중에는 매우 느리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적극적 관찰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전립선암 치료하면 무조건 삶의 질이 망가진다. 아닙니다. 치료법이 다양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재활도 함께 계획합니다. 그래서 요즘 치료는 생존과 삶의 질을 같이 봅니다. 넷째, 소변이 불편하면 무조건 전립선암이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비대증이 더 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면 체크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릴게요. 전립선암 정보는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만 잡으세요. 한 번의 숫자나 한 번의 이야기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내 상태의 흐름과 위험도를 의료진과 같이 확인한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은 겁낼 병이라기보다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병에 가깝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전립선 증상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고 검진과 치료의 선택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확인이고 가장 좋은 건 단정이 아니라 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 결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실제 검사나 치료는 꼭 담당의와 개인 상황을 놓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